네,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특검이 지난 서준조사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24 헌나 8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초의 국회의 소추사유에서 핵심적인 소추사유인 내란죄를 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선포, 2024년 12월 4일 해제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민주당은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사유 중 일부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며 동북아의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보호물을 내팽개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는 단 7개의 기사뿐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 체포설, 정신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 체포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종 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가방이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한동훈 사살설, 암살설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엄이 내란몰이가 되어 지금 이 사건 법정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도 이 김어준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내부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묵살하고 이를 어나운스를 했었고요. 한동훈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은 스스로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탄핵 절차에 대하여 당연히 알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자고 주장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의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 사유는 계엄의 선포 사실과 그것이 내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 발의되어 소추되었음은 소추안과 회의록의 기록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갑자기 소추위원 측이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갑자기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으로써 또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재판부께서 저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이 그러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주장이신가요? 라고 묻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처리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독제 관청인 검사관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과는 달리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일반 정적수도 아닌 가중된 정적수로 의결하여 소추하는 점, 소추 사유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범죄, 특히 내란죄를 처리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소추서가 되는 것으로 소추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소추사회 변경을 위하여는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을 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안철수 의원 그리고 뭐 유승민 그리고 기타 의원들이 재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의 선포 그리고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소추 의결서는 26쪽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내란이란 단어는 총 38번 등장합니다.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에서 29번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는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6쪽 분량에서 21쪽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소추위원은 내란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